네, 12월 21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요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베이스적인 역할은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구나라는 약간 이해를 돕는 역할은 해주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리액트를 코딩할 때까지는 얘를 직접적으로 다루실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 초반에는 이 클래스라고 하는 주제를 좀 많이 심도 있게 다뤘었거든요. 왜냐면은 리액트가 초반부에는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면 코드 작성 자체가 안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바스크립트 쪽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유행을 하더니 요즘 리액트는 그냥 클래스라는 거 1도 몰라도 코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좀 축소가 된 거예요. 최소한의 그냥 기본 개념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자 라고 하는 식으로 좀 축소가 된 거예요. 차라리 아예 빼버릴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아예 제외하지는 못한 게, 우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프론트엔드만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예전에 제가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웹 퍼블리싱에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백엔드 개발에서 영역을 넓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퍼블리싱의 목적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리액트를 다루는 경우가 있고, 백엔드 개발자가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목적으로 자바스크립트나 리액트를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주로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엔드의 확장형. 이렇다라고 했을 때 전문적으로 프론트엔드를 이제 프로그래밍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양념을 좀 쳐서 얘기했을 때 실무가면 자바스크립트를 안 써요. 안 써요. 이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의 규칙을 처음에 완전히 무시하면서 형성이 된 언어이기 때문에 나중에 약간 좀 무더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덕지덕지 붙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자바스크립트를 아예 그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아예 새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한 개념으로 시작된 게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을 진짜 백엔드 개발이랑 진짜 동일성산에 놓고 얘기하면은 그냥 이 타입스크립트만 쓴다고 보시는 게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 수업 목표 자체가 지금 타입스크립트까지는 이제 목표치가 아니기도 하고요.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만으로 이제 리액트라든지 노드.js 백엔드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다 해요. 그럴 때는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은 필요 없어요. 근데 타입스크립트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필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이후에 언젠가는 타입스크립트로 이제 레벨업을 또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클래스라는 게 어떤 겁니다 라는 식의 개념 정리 정도는 하고 넘어가려고 조금 내용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라는 거를 이제 다루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클래스라는 녀석을 직접 짜는 예제는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제가 다 없애버릴 예정입니다. 자바스크립트만 놓고 얘기했을 때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클래스라는 게 어떤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활용하는 자바스크립트의 내장 기능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그 개념 정도로만 익히시면 됩니다. 얘가 ES6에 새로 생성된 문법이에요. 그래서 생긴 지가 그래도 거의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요. 왜냐면 ES5 기준이 2015년이니까요. 이때쯤에 이제 새로 생성된 문법인데요. 만약에 백엔드 언어, 자바 같은 거를 해보신 분들은 수월하실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는 필수적으로 얘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자바스크립트에 클래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문법 체계를 통해서 객체 지향이라는 걸 표현을 했는데, 클래스 기반이라는 게 생성된 이후에는 이 프로토타입 기반의 문법은 이제 전혀 안 쓴다고 보셔도 돼요. 이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시로 정의를 했었죠. 어떤 특수한 변수예요. 특수한 변수인데 이게 뭐냐면은 변수 안에 다른 하위 변수 그리고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한 변수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변수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제이슨 기반 확장 방식.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토타입 기반 방식. 세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클래스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이슨 기반 방식은 아직도 유효하게 잘 쓰이고 있는 문법이고요. 프로토타입 기반은 지금은 전혀 안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방식이 클래스 방식이에요. 네. 여기 제가 리액트나 익스프레스 등 최신 프레임워크에 적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용입니다라고 적었는데 지금은 전혀 필수가 아니게 됐어요. 실제로 우리 리액트 작업하면서 클래스 안 만듭니다. 자, 객체라고 하는 녀석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물건이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통 책 같은 데 보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건이나 대상을 우리가 화면단에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떤 기능을 묻기 위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객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와 기능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데이터는 명사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능은 동사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버튼을 예를 들면은 넓이, 높이, 그 다음에 색상, 표시되는 텍스트 문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사적인 특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릭, 마우스 오버, 마우스 아웃, 이런 것들이 동사적인 특성이 되는 거죠. 이런 특성들이 버튼이라는 객체 하나에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명사를요,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약간 좀 옛날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멤버 변수라고 부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멤버 변수랑 프로퍼티가 좀 다른 거긴 해요. 근데 크게 구별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동사적인 부분, 즉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객체를 식별하시는 방법은요, 코드가 잘 나가다 갑자기 점 튀어나왔다, 갑자기 잘 나가다가 점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왼쪽 게 객체예요. 오른쪽 게 프로퍼티.
내지는 메서드예요. 프로퍼티는 이퀄 같은 걸로 뭔가 대입을 합니다. 마치 변수처럼 쓰는 거고요. 메서드는 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함수처럼 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기능 콘솔.로그라고 하는 기능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잘 나가다 갑자기 점 튀어나오고 왼쪽에 객체라고 말씀드렸죠. 콘솔 객체입니다. 이 로그는 메서드가 되겠죠. 메서드 이퀄 함수예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콘솔 객체의 로그 메서드를 호출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올바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자,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클래스가 뭐냐면은 객체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소스예요.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거죠. 공장에서 설계도 하나가 있으면은 그 설계 기반으로 똑같은 제품을 여러 개 찍어내는 것처럼 하나의 클래스를 작성해 놓으면은 동일한 구조를 갖는 기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안에 버튼 여러 개 놓을 수 있잖아요. 자, 클래스의 가장 기본적인 코드 형식은요.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어를 명시하고요. 클래스 이름을 지정해 주는데 첫 글자를 대문자로 지정하는 게 관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를 열고요. 이 안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들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생성자라고 불리우는 특수한 형태의 메서드가 들어가고요. getter, setter라고 불리우는 좀 특이하게 생긴 함수들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메서드가 들어갑니다. 뭐 이것 이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클래스의 나머지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타입스크립트 같은 거 공부하실 때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클래스 상속, 그 다음에 메서드 오버로드, 메서드 재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 네, 마지막으로 스테이틱, 이런 개념들이 자바스크립트에 더 있는데 우리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선 정리 안 할 거고요. 만약에 타입스크립트로 가신다라고 하면은 이거 받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이 생깁니다. 나중에 타입스크립트까지 염두하시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꼭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하셔야 문법적인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클래스가 포함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이렇게 크게 4가지 종류인데 이 4가지 종류를 다 넣으셔도 되고요. 이 중에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 하나 이상만 넣으셔도 되고요. 꼭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완전하게 다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클래스라는 걸 만들고 나면 얘를 통해서 이제 객체라는 거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그때 new라고 하는 예약어를 씁니다. 뭐 바, let, const 중에 키워드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변수 이름을 선언을 하세요. 변수를 할당할 때 new 하고서 만들어 놓은 클래스 이름을 괄호 열고 닫으면서 쓰시면은 이 클래스의
정의되어 있는 모든 기능이 이 변수한테 부여가 돼요. 그때부터 이 변수를 객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던 거는 const arr은 new array라고 하면서 봤었거든요. 이러면 array라고 하는 클래스가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기능을 얘가 다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은 자바스크립트 안에 뭔가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우리가 코딩하면서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는 전부 이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 안에 정의된 기능을 부여받은 객체라는 형태의 특별한 변수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은 사실 요 단어는 성공적이에요. 그럼 이 클래스라는 걸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맛보기를 살짝 하려는 거고요. 적어도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는 동안은 이 클래스라는 걸 우리가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코드를 구현하는데 1도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클래스를 안 만드시기를 권해드려요. 쓸데없이 코드가 복잡해지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 선언은 이제 const 키워드를 쓰고요. 하면 이 변수는 클래스 안에 정의된 모든 기능을 부여받는 특수한 형태의 변수가 되는데 이를 객체라고 한다. 그리고 객체는 자신한테 부여된 기능을 점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객체 이름점 멤버 변수에다 값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고요. 메서드는 함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작성 패턴 변수만 정의한다, 메서드만 정의한다, 변수와 메서드를 함께 정의한다. 이 객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된 개념이요. 일단은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걸 먼저 공부를 했었죠. 뭐 1이라든지 true라든지 이런 그 독립적인 값을 저장하는 용도였어요. 근데 변수 하나에 여러 개를 그룹화하려는 시도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배열이에요. 예, 우리는 대괄호 열고 A도 넣고 1, 2, 3도 넣고 true도 넣고 이렇게 종류를 안 가리고 넣었지만 원래 배열은요 똑같은 종류의 값들만 저장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바스크립트가 다른 언어들이랑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안 가리고 넣을 수 있는 거지 사실 다른 언어들이 보면 이건 되게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서로 종류가 다른 변수를 그룹핑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게 구조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서로 다른 변수들을 그룹핑합니다. 변수 그룹. 그랬더니 그러면은 변수 그룹에 연관된 함수도 한번 넣어보자 에서 발전한 개념이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원래 이제 이 순서대로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요만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변수만 정의하는 패턴도 존재하고요. 함수만 정의하는 패턴도 존재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변수만 정의한 클래스는 클래스라고 정의하시고 뭔가 이름 정의하신 다음에 변수들을 쭉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변수를 만드는데 뭐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이제 만들고 났더니 이거를 한 세트로 좀 묶고 싶어요. 학생이라는 형식으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변수를 개념적으로 묶는 단위. 자, 클래스 만들 때 값을 대입하는 거는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변수들이 모두 undefined 상태로 존재해요. 대신에 값을 넣어주는 건 별도로 해줘야겠죠. 멤버 클래스라고 하는 형태의 클래스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은 클래스 만들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멤버라고만 이름을 정해요. 이 멤버라고 하는 단위에 포함시킬 하위 정보들을 이름과 이메일로 정의를 한 겁니다. 처음에 뭔가 적당히 넣으실 값이 없으시면 그냥 널이라고 대입하셔도 되고요. 널이라는 거는 나중에 대입해야지 하고서 비워놓는 값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비워놓으셔도 돼요. 그럼 undefined가 됩니다. undefined나 널이나 뭐 도토리 키재기예요. 자, 그럼 이제 멤버 클래스 형태로 m1이라는 변수를 부여하면 m1이 요 두 가지 변수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m1.username, m1.email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회원이 한 명만 있나요? 아니죠. 여러 명 있을 수 있죠. 또 만들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구조를 갖는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은 값을 대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전부 undefined가 되어 있는 거고요. 명시적으로 너를 대입하셔서 값을 비워 놓으셔도 됩니다. 널이나 undefined나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값이 비어 있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객체에다가 값을 이렇게 내가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m1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유저네임과 이메일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요. m2라고 하는 변수 안에 또 유저네임과 이메일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구조는 동일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출력하면은 처음에는 다 널이었지만 이제 각각 독립적인 값들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틀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틀 안에서 내용이 서로 다른 정보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게 왜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없냐면은 이거랑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제이슨이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제이슨으로 거의 다 커버하기 때문에 이 객체라고 하는 애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서드만 정의한 클래스입니다. 함수를 여러 개 만들고 났더니 좀 용도가 좀 비슷한 애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을 한 세트로 묶어주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를 위한 기능과 마이너스를 위한 함수를 만들어 놨다라고 치는데 이게 전부 다 만들고 났더니 계산기 기능인 거예요. 그러면 상위 개념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함수들을 이렇게 하나의 그릇에다가 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사항은 이때는 펑션 키워드가 안 들어가고요. 화살표 함수는 못 씁니다. 자, 그럼 이 CALC라고 하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기능을 C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부여하면 얘가 객체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C. 플러스 C.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 있는 기능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보시게 될 내용 중에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어요. const d는 new date 라고 합니다. 이 데이트라고 하는 애는 자바스크립트 하면 내장되어 있는 거고요. 나중에 13단원에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 D라고 하는 애는 날짜를 계산하거나 연월일 시분초를 조회하는 기능을 부여받아요. 근데 이 데이트라는 클래스를 지금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엔가 이런 식으로 클래스라는 형태의 소스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D가 갖고 있는 기능을 쓰고 싶으면 데이트 안에 어떤 기능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 랩 매뉴얼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라고 검색하면은 데이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기능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익히는 거예요. 네, 이 안에 이러이러한 함수들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지금 매뉴얼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영어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매뉴얼들은 레퍼런스라고 부릅니다. 설명이 되게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초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프로그래밍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해가 되는 거라서 대부분의 수업들이 어느 정도 기본 문법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걸로 수업 방식이 바뀌어요. 뭐 예를 들면 콘솔.로그라고 하면서 d.get full year d.get month 플러스 1 d.get date 이렇게 하면은 데이트 객체를 통해서 연월일 시분초를 이제 연월일을 반환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날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수업은 이 데이트라고 하는 녀석이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 정도만 이제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자바라고 하는 그 백엔드 언어까지 나중에 공부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심도 있게 보셔야 합니다. 벌써 46분이네요. 네, 일단 이거 1번, 2번, 요 1교시 이거 두 개만 실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